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열렸었던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림픽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연관 관계는 무엇인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 물론 등수 1, 2, 3등 이런 것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뭐 서머 올림픽 한참 만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확산되지 않았다. 그 올림픽 선수촌 안에서요. 도쿄에서는 굉장히 늘어났었죠.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2주일 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잠복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치 정도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40개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한 테스트를 60만 번 해서 40개 테스트. 그러면 50만 개 테스트 했을 때 그 결과가 0.002%가 양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0만 명당 16명 케이스였다.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선수들이 29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선수들도 포함됐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지금으로서는 도쿄에서는 지금 하루에 뭐 14,000명, 15,000명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도쿄 그곳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장 그 안팎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선수들의 뭐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사 기자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no fans. 그러니까 일본 내에, 처음에는 그래도 일본 내에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객석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는 전부 취소해서 국내에 팬도 한 사람도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이 경기 전에 얼마나 퍼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도쿄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이때 꼭 올림픽을 치러야지 되는가라고 불만을 많이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무슨 발병률 같은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대규모로 이로 인해서 확산되는 확률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경기는 여러분들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개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 채택된 종목까지도. 그렇지만 또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숫자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뭐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선수들 숫자도 많고 하니까 최고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도대체 이긴 팀 내지는 이긴 것은 무엇이고, 모두에게 또 진 팀, 또 모두에게 진 것은 어떤 곳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미국의 지금까지 그 올림픽에 대한 그 보도를 여러 매체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애틀란틱, 더 윅,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BBC 방송,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 매체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너, 이 경우에는 위너 테이크스 올은 아니었어요. 정신건강, 뭐 이것은 당연히 이 시몬 베일즈라는 미국의 체조 선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요즘 이번에도 그 참여한 선수의 평균 나이는 26살이라고 하거든요. 신세대 26살쯤 돼서 굉장히 너무너무 스포츠에 대한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수들 자신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저 못 나가겠어요. 나가면 메달도 따지 못할 뿐더러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시몬 베일즈가 얘기를 한 굉장히 많은 선수들도 내가 그 무게감, 그 부담감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신건강 이슈.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환자, 또 동성애자들. 선수들 가운데 동성애로서 서로 파트너인데도 함께 경기를 치러서 메달을 받은 선수도 있고, 뉴질랜드 선수처럼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여자 그 특정 무게의 그런 분야에서 역도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5위를 했기 때문에 1, 2, 3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감격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승리였다는 거죠. 선수 숫자로는 18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아요. 물론 선수도 많이 보냈지만 34명, 캐나다 16명, 선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영국 15명, 네덜란드 3명입니다. 2012년도에는요. 선수를 지금 182명을 보냈는데 2012년도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때는 23명을 보냈습니다. 11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일 때. 2012년에는 그랬어요. 2016년도에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56명이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가 나갔죠. 그때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2개국이었고요. 지금은 4년이 흘러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29개국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182명이니까 8년 전에 11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선수들이 23명 나갔으면 지금 2배 조금 넘고 3배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 숫자는 당시에 23명에서 182명이니까 282, 8배 훨씬 많은 거죠. 그 동성결혼을 합법한 국가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참여한 그만큼 오픈리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오픈리 성전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포츠 업계에서도 그 선수에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선택을 하는데 개방적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너. 세 번째 여자 선수들. 이번에는 메달을 받은 것도 그렇고 선수의 참여율도 남자 여자 딱 성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전환자 아주 소수로 있고 49%가 여자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여자 국가대표 선수팀이 남자 국가대표 선수팀보다 메달을 훨씬 많이 따는 그런 그 케이스도 여러 나라에서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위너가 아니라 루저, 진 주체 가장 크게는 관중 없이 치러진 올림픽이기 때문에 중계권을 따서 중계를 한 MBC 텔레비전이었었죠. 뭐 광고도 막 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자부심이다. 너무 정직한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토요타 같은 데가 공식 후원업체인데도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될 때 본인들 광고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싶다 해서 그래서 이제 광고가 실제로도 많이 뺐고 해서 MBC 방송국 시청률 엄청 낮았죠.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러시아는 물론 도핑 그 케이스 때문에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러시아 그 올림픽 커미티 ROC로 하고 국가가 울려 퍼져야지 될 때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울려 퍼졌지만 선수도 얼마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그리고 또 그러면은 루저가 누구냐? 원래 도핑 그 어떤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사해서 선수의 기록을 아주 좋게 하는 것을 금지했었던 올림픽 위원회의 도핑 금지 그 자체 그 결정 자체도
이번엔 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도핑 케이스에 대해서도 국가는 거부하되 선수, 죄 없는 선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시사 만평에서 전해드리면서 깜빡 잊은 게 있었어요. 메모는 적어놓고도 잊었어요. 방송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올림픽위원회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시몬 베일즈라는, 나 정신건강 때문에 지금 체조 못 나가겠어요.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했을 때 그 선수가 안 나간 그 자리를 러시아 팀이 1위를 해서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올림픽위원회가 정해놓고, 도핑 금지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따르지 않고 러시아 선수들을 개인으로서는 슬쩍슬쩍 받아들여서 경기 치르게 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기록도 내려갔죠. 여러 가지 장비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관중들도 없고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막 정말 치열업 해주고 해야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록들은 뭐 내려가는 것도 뭐 사이클링 등등해서 장비가 좋아져도 그 장비만큼 그 기록이 따라와 주질 못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벨라루스 올림픽은 항상 영화로도 나오고 정치적인 면이 많습니다. 국력, 선수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걱정 안 하게 해주고 돈 걱정 같은 것, 그리고는 기록을 좋게 키워내느냐, 이런 그 국력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데 항상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벨라루스가 선수가 트위터에 코치를 욕했다 해서 너 경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집에 가, 보따리 싸고 가 했을 때, 이 스프린터예요. 여자 단거리 선수인데 내가 가면은 벌 받을 거야, 크게 벌 받을 거야 하면서 결국은 망명 신청을 해서 폴란드가 받아들였죠. 벨라루스도 세계 만방에 남들은 올림픽으로 국가 국위를 선양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벨라루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 독재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부정부패 굉장히 많고 해서 벨라루스가 졌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벨라루스로 돌아가면 벌 받을까봐 망명 신청을 했고 폴란드 망명을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도 또 받아들였는데 폴란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가. 그랬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지, 이 선수는 가족이 없겠습니까? 친척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곤란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선수의 잘못은 아니죠. 국가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루저. 또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보면은 도쿄올림픽 열리기 전에 선전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전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됐죠. 미리 뭐 방 잡아놓고 선전했는데 에어비앤비에 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죠. 관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역시 에어비앤비도 루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위너를 여러 그룹을 말씀드렸어요. 정신건강, 성전환자, 동성애자들, 또 뭐 여성 등 말씀을 드렸는데 틱톡, 소셜미디어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이 도쿄올림픽에서는 틱톡 비디오로 짧게 뭔가를 내보내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관객들도 없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뭔가를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을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채웠는데, 예를 들면은요,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연령이 26살이니까 10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일반 그 소셜미디어와 달리 아주 쉽게 비디오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보다도 이 틱톡이 훨씬 빨리 확 퍼지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선수들도 틱톡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20대, 30대의 반 이상 60%까지 미국 선수들이 틱톡을 썼는데, 이 틱톡으로 선수들이 직접 만든 비디오예요. 뭐 크게 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 틱톡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틱톡을
가장 리얼한 비디오, 현장감을 주는 그런 비디오가 되겠죠. 텔레비전 카메라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곳인데 화장실, 또 샤워실, 연습하는데, 또 뭐 카페테리아라든가 그 비트윈 어디엔가에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중계를 보고 있다가 가족이 이겼어요. 내 가족이 우리 올림픽 선수가 이겼다. 와 하고 펄쩍펄쩍 뛰는 장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퍼뜨린 틱톡이 굉장히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고 너무 좋다. 미국이 이겼어. 미국의 여자 축구팀이 동메달밖에 못 받았어.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밀접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찍은 너무 좋아라 하고 펄쩍펄쩍 그런 것은 이제 감정이입이 되죠. 해서 틱톡이 이번에 가장 큰 승리 모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올림픽이 이번에도 치러지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800년대부터 있었던 이 올림픽이 계속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잡지 애틀란틱이 취재를 했는데 전해드립니다. 물론 올림픽이 국제적인 볼거리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중요한 스케줄도 하지 않고 평소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난 저 텔레비전 꼭 봐야 돼. 그런 것도 방영도 잘 안 했다고 하던데요. 뭐 나 이거는 꼭 해야지 돼 하는 사람들도 그걸 하지 못하고 올림픽을 봤습니다. 정말 볼만한 볼거리죠. 스펙타클이죠. 그야말로 장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있지만 항상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운도 따르고 굉장히 많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돈 버는 것도 큰 목적입니다만은 올림픽 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렇지만 과잉 소비다. 그 올림픽을 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 올림픽 위원회 그 안에서도 너무 부패했어. 독재야. 그리고 이제 독재다. 뭐 올림픽 그 위원회 자체에서의 독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완전히 끝나고 짐을 싸서 집으로 가면서 너무 슬프다. 이거 끝나서 어떡하면 좋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애틀란틱은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이 끝났네. 2주일 동안 정말 신났는데 허탈해서 어떡하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이 그 주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본 국민들 자체도 이번에 그런 게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도쿄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좋지 뭐 플러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바이러스 확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슬퍼하지 않을 텐데 이제 특히 동계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죠. 불과 지금 8월 중순인데 2월 달에 열리니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이징이죠. 베이징은 인권을 그토록 유린하고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감시하고 여행의 자유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빈부의 차이는 왜 그렇게 슬프고도 슬프게 크게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 국가 중국, 가장 중요하게 한마디로 인권을 학대하는 국가에서 이 올림픽이 열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올림픽 팬들이 19세기 처음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그 이후로 가장 이 올림픽에 대해서 올림픽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땐 그분 이름 많이 들었는데요. 쿠베르땡요. 이 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든 피에르, 그 프랑스인 쿠베르탱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창설자. 이분은 올림픽위원회만 창설한 게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역사가잖아요. 그 딱 올림픽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올림픽은 평화다.
나라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뭐 내놓는 그 말 한마디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도쿄 올림픽은 희망의 횃불, 희망의 횃불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합의 횃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요즘의 올림픽이 그런가? 그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과 뒤에 그 부정부패,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약에 주최국이 되기 위해선 따기만 하면 돼, 이런 거 그 도시마다 싸울 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오프닝 별로 잘 하지 못했죠. 관객도 물론 없었지만 아주 뭐 어둡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 글쎄, 이 애틀란틱은 저와 조금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도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선수의 이름도 잊었지만 이태리 선수와 카타르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기록이 똑같아서 또 있는데도 똑같고 막 이러니까 판사에게 카타르 선수가 다시 이제 말하자면 그 축구를 동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 시점에 심판에게 저희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이 오케이 했는데, 심판이 오케이 하는 데는 그런 룰이 있는 겁니다. 그 경기에 있어서, 높이뛰기 그 경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그러니까 막 이태리 선수가 이 카타르 선수에게 와서 완전히 아이가 아빠에게 안기는 것처럼 완전 확그 다리로 자신의 두 다리로, 남자예요 물론, 엉덩이를, 이 카타르 선수의 엉덩이를 확 감고 자신의 두 팔로 카타르 선수의 얼굴을 확 감아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도 기쁨, joy, bliss, 환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은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틀란틱도 시몬 베일즈의 정신건강,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권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올림픽이 앞으로도 계속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 올림픽 주최국은 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 나죠. 마이너스 나면서도 하는 이유는 도시를 알리잖아요. 몇 년도에 로스앤젤레스, 84 로스앤젤레스, 88 서울 올림픽,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와서 지금은 도쿄 올림픽, 뭐 그런 형태로. 원래 도쿄 올림픽이 이번 예산을 73억 달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73억 달러가요 280억 달러가 됐습니다. 거의 4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빚더미에 안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다, 그걸 왜 그렇게 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애틀란틱이 얘기를 하는데, 돈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장담하는 그런 방법은 올림픽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무대에 올림픽을 치러 왔다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어떤 나라 선수가 메달을 많이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적어도 그 나라의 국력이나 그 분야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뭐 한국 양궁, 이번에 뭐 그랬습니다마는 미국도 무슨 뭐 수영,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뭐 태권도 뭐 등등 해서 그런 각인을 시키는 것이, 돈 숫자로는 마이너스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베이징이 그러고 보니까는 여름 올림픽도 열었고 겨울 올림픽, 동계, 서머 올림픽을 다 열어본 첫 번째 도시가 되네요. 2008년도에 당시에 이제 뭐 카자흐스탄도 하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그 베이징이 이겼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여름 개최했고, 이제 6개월 있으면 겨울 개최를 하는데, 이런 거 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독재 국가들도 이렇게 올림픽
그리고 뭐 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올림픽위원회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사실은 그 독재 국가에서 막 스포츠를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 국가에 돈은 없어도 인구는 조금 적어도 많죠. 그렇게 비한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훌륭한 선수가 많은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지형에 따라서도 사계절이 있는 국가는 그렇지만 뭐 어느 나라처럼 뭐 겨울이 굉장히 강하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스키를 특정 국가가 잘하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독재 국가도 평화라는데 올림픽이 한다는 이런 조금 약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위원회의 개혁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정부패 같은 것이 나왔고, 특히 이 주최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여러 번 애썼잖아요. 평창올림픽 때도 그랬고, 김연아 선수만 애써서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림픽위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장소 자체를 지금요 그냥 매년 그리스에서 하자.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뒤로 뭐 뒷돈 받고 이런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과잉 소비를 하니까 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올림픽위원회가 원하지 않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죠.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다행히도 그다지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해야겠길래 올림픽위원회는 또 돈 같은 것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원하겠어요? 지금 어떠한 그 특정 부분에 본인들이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있는 것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개혁하지 않죠. 올림픽위원회 그 위원이 102명이잖아요. 물론 전에 올림픽 선수도 있고 무슨 국제 스포츠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아무튼 위원회 마음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원회는 평화 뭐 이런 제일 처음에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처럼 그 쿠베르탱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독재죠. 올림픽위원회 자체의 그 내부 문제도 상당히 독재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투명하지도 않고요. 비판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말을 들어?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비딩 프로세스도 잘 봐야지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네요. 기후 변화와 올림픽과의 관계입니다. 베이징 다음이 파리죠. 파리 다음이 이태리의 밀란, 또 뭐 그 밖에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무슨 뭐 브리즈번 같은 데도, 오스트랄리아 이런 데도 있는데 전부 보면은 뭐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이 전부 가뭄이 있다든가 산불이 있다든가 홍수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봐야지 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장 이제 8월 24일에 장애인 올림픽 도쿄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열리고 하면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반쯤 꺾였던 올림픽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방향을 바꾸고, 아무리 올림픽위원회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을까 두고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인 뭐 어느 나라가 금을 더 많이 가졌냐, 전체 메달은 누가 많이 가졌냐, 어땠나 저땠나 하는 것은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제가 숫자를 의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의미를 봐야지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오늘은 그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